저희 교육생분께서 급한 마음에 서울에 있는 재개발 빌라를요 덜컥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재개발 구역은요 현금청산 대상 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문고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재개발 쪽, 재건축 쪽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무턱대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 좋으니까 무조건 가서 계약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되죠. 반드시 거기에는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교육생분께서 급한 마음에 서울에 있는 재개발 빌라를요 덜컥 계약을 하신 거예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런데 그 재개발 구역은요 안타깝게도 현금청산 대상 구역이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럼 벌써 리스크가 있겠죠. 지금 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날릴지 그냥 잔금을 납부할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거든요. 현금청산 대상이라면 여러분들이 계약한 그 매입 금액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현금청산을 받으실 수 있고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투자하는 이유는 신축 아파트, 여러분들 얼죽신이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제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세연쌤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또 경매랑 공매는 또 다른 절호의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세연쌤이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세연쌤의 유튜브 영상을 오랫동안 봐오고 또 공부를 함께 하신 분들은 이제 많은 부분을 아실 겁니다. 서울 전역과 그리고 일부 경기도 12곳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한 번 더 저희가 지도를 보면서 정확하게 체크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기존의 강남 3구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그리고 용산구까지 원래는 이 4곳이 규제지역이었다라면 이제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남부 지역으로 해서 12곳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완전히 묶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도 더 상승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묶어놓는 거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무거나 미래 가치도 없는 내 돈이 오히려 더 들어가는 이런 물건에 투자하진 않죠. 지금부터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물건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한번 공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비사업이 진행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재건축과 재개발 물건이요 어떤 단계에서 잘못 매입을 한 경우에는요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도자료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입니다.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는 거, 우리가 입주권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물건을 사는 건 정말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의 단계부터는 무조건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겁니다.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는 거예요. 조합원의 지위 양도되지 않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은요 조금 다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 그 단계부터는요 무조건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우리 이런 재개발 물건들 언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전에 매입을 해야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진행이 많이 되었구나 라고 하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 조합 설립인가 이후 물건을 매입하거나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물건을 매입하거나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입주권 받을 수 없다라는 거, 현금청산 된다라는 거 지금 꼭 메모해놓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세연쌤, 혹시 재개발, 재건축 중에 예외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예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이 부분도 이세연쌤이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 지금 표에서 보듯이 조합 설립 인가 그 이후에는요 전매 금지이고요. 그리고 사고팔수는 사실 있어요. 사고팔수는 있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축보다는 조금 더 많이 허용을 해줬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그 이후의 단계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죠. 그런데 우리 PD님이 예외적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재개발 물건 중에서요, 2018년도 1월 24일 최초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한 재개발 조합은 전매 금지가 미적용됩니다. 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서 전매 금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있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허용을 해줘서요, 그 다다음 단계인 관리 처분 인가 이후는 전매 제한이고요, 당연히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물건 중에서 2018년도 1월 24일 전에 최초로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한 재개발 물건은요, 전매 금지가 미적용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노려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재개발 물건을 매입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겠죠? 2018년도 1월 24일 이전에 최초로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했는지, 인가가 아니라 신청입니다, 여러분. 신청을 했는지. 만약 신청을 했다면 괜찮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표를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 체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죠. 입주권 나오지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단계 안 됩니다. 재개발은요, 관리 처분 인가 이후 안 됩니다. 그럼에도 입주권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틈새가 있다는 거죠. 재개발 같은 경우에 2018년도 1월 24일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인가받은 날이 아닌 신청한 날 기준입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하셔야 되겠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3년이 지나도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못한 재건축 사업은 입주권 나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3년 동안 착공을 못한 재건축 사업은 또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음은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포함된 사항인데요,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이 되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이 부분도 우리의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앞전에 제가 저희 교육생 분께서 급한 마음에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를 좀 알아봤더니 이상한 거였어요. 확인만 잘했더라도 가능했을 텐데 부동산 얘기만 듣고 그냥 부동산에서 설명한 것들, 부동산에서 자세히 설명도 안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우리 교육생분께서 그냥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니까 좀 오래 가지고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입을 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는 어떤 정보가 좀 한정적입니다. 부동산 사장님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다르고 어떤 분은 또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지자체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매입할 아파트나 빌라 주소나 동호수를 정확하게 불러주시고요, 내가 이거를 지금 매입했을 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계약하기 전에 조합원 사무실에 들리셔야 돼요. 또 전화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한 번만 찾아갔더라면 너무 당연히 그 조합원에서는 이야기해 줄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생분이 너무 마음이 급했던 거죠. 여러분들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꼭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틈새 공략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소유자분이 5년 거주를 하고요, 10년 이상 보유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물건은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 있다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다 하더라도요,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합니다. 이 표를 여러분들 좀 캡처해서 보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저 역시도 이런 물건들을 제가 알아보고 할 때는요, 제가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또는 지자체마다 뭔가 좀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지자체 담당자한테 확인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랬을 때 질의하신 내용 이 해당 구역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이 블럭은 그 부분에서 제외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경매에 검색할 때 투기가열지구는 재개발, 재건축 검색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세연 쌤이 앞전에 뭐라고 했나요? 경매나 공매에는 또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검색해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경매나 공매는
재개발, 재건축 물건 어떠한 단계에서 우리가 낙찰을 받더라도 입주권 및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정말요? 네, 너무 매력적이죠?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요,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에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또 한 번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지자체에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매나 공매는 가능하다. 하지만 공매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공매에 해당하지 않고 압류 공매겠죠. 그렇죠? 압류 공매에 한해서 어떠한 단계든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낙찰을 받으면 당연히 입주권 및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또 예외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항상 이세연쌤이 강조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물건을 볼 때는 지자체 항상 확인하는 거, 그리고 조합원에 항상 확인하는 거. 경매나 공매에서는 무조건 입주권이 나오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지자체의 답변을 받으면 굳이 확인할 필요는 또 없을 거예요. 그죠? 앞에서 우리가 배운 이런 입주권 나오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일반 매매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확인하시고요. 지자체 담당자와 조합원에. 근데 경매나 공매로 이런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좀 낙찰받아서 실입주하거나 또는 오랫동안 더 보유하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자한테 정확하게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을 이세연쌤이 당부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PD님 어떠세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와, 경매나 압류 공매로 재개발 물건을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네요. 그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경매랑 공매를 꼭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경공매를 통해서 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투자자들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겠죠? 저도 적극 활용하고 싶어요. 와, 우리 PD님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PD님 지금 청주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그 아파트 팔고 서울에 있는 이런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고요. 조합원 지위 양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재개발 물건 하나 든든하게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경매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경매 물건 찾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사이트 아시죠? 지금부터 이세연쌤과 함께 아실 사이트를 통해서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경매 물건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럼 서울에 있는 재개발 물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실 사이트에서요, 이렇게 서울 지도에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면은요. 그래도 우리 소행님들이 하시기에는 금액대가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곡동에도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지정이 되었거든요. 까치산역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보니까 재개발 구역이 이렇게 모여 있네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된 지역인데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딱 눌러볼까요? 이 검정색 핀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 핀들이 경매 물건입니다. 파란 색깔로 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보여요. 모아타운 대상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모아타운 대상 지역입니다. 이 안에 검정색 핀으로 이렇게 꽂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경매 물건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아무거나 하나 한번 눌러볼게요. 이걸 눌러봤더니 여기 사건 번호가 이렇게 나오죠. 2025-9788번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건 번호를 우리가 옥션 사이트에서 찾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까지 들어가 볼게요. 2025-9788. 네, 이렇게 화곡동에 있는 경매 물건이 나옵니다. 이건 허구 포기 물건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무리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대항력 없는 물건으로 그렇게 들어가셔도 되겠죠. 여기서 권리 분석도 해보시고 또 손품도 팔아보시고 시세 조사와 임장을 통해서 우리가 입찰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조사하시기 전에 제가 어디에 어떤 것들을 확인하라고 했나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3초 드릴게요. 지자체에 확인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지자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될까요? 이 구역이 재개발 구역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네. 제 물건의 주소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확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맞아요. 그리고 어떤 단계인지까지 정확하게 물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PD님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도 정답 맞추신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오늘 재개발, 재건축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 확인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과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나요? 우리 PD님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오늘 재개발, 재건축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와, 자신감이 생겼죠. 내가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은요, 뭔가 애매하고 자신감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알면은 이거 확인만 정확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소행님들도 경매 물건 잘 찾아보세요. 세연쌤, 오늘도 사랑하는 소행님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요, 항상 배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요, 본인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좋은 공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부자 되는 그날까지, 건물주 되는 그날까지 이세연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정확한 정보와 여러분들이 돈 버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